네, 황교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어제 낮에는 좀 땀이 날 정도로 덥던데요. 좀 전에 곽지연 리포터께서 여름에 초여름 날씨가 주말에 이제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벌써 이제 여름이 걱정되고 또 전기요금 걱정도 슬슬 드는데요. 마침 정부도 오늘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거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오르는군요. 네. 오를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침 어제 대법원에서도 전기요금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며 전기 소비자들이 한전을 대상으로 낸 보상요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반환해 줄 이유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번 판결에서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원고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동안 낸 전기요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촌철님들 모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판결이었는데요. 네. 원고 측 변호사에 따르면 이제 승소했을 경우 국민들이 돌려받을 돈, 그러니까 원고들이 부당 청구됐다고 주장한 돈이 전 국민 단위로 따지면 최대 4조 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4조.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자, 원고들이 이 누진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이유가 뭐예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형평성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전기는 크게 주택용, 산업용, 그리고 상가나 사무실에 쓰는 일반용 맞아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네. 그중에 누진제는 가정용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주택용이죠. 주택용 누진제가 지금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의 제일 저렴한 단계랑 좀 비슷하고요. 거기다 이제 누진제가 없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쓸수록 주택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의 가격 차가 커지는 구조고요. 일반용도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만 누진제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 주택용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차별 아니냐 이런 취지가 되겠네요. 예. 그런데 대법원은 이걸 왜 안 받아들인 거예요? 대법원도 누진제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보기엔 미흡한 점이 있다. 이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요. 네. 다만 전기는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이 유지돼야 되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전기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전기사업법 취지에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기 사용이 폭증하는 시기에 전기를 아끼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면 전기 공급 자체가 소위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도한 제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필요하다. 이렇게 점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용은 아낄 여지가 별로 없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공장이 많이 돌아가면 그만큼 생산이 많이 되니까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이건 아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아껴서 안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한 거겠죠. 그렇게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우리만 이런 얘기가 당연히 따라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댓글들을 어제 좀 봤는데요. 당연히 이제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절약하는 건 좋은데 왜 평범한 국민에게만 강요를 하느냐. 조금까지 차등을 두는 건 이해하겠는데 너무 차이가 크다. 대법관들이 전기요금 고통스러운 걸 체감할 수 있겠냐. 이런 사법부에 대한 반발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인상 깊은 댓글은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에너지 소비 효율 좋은 제품을 못 사고 집이 환기도 안 되고 단열도 안 되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제습기도 더 필요하고 겨울에는 전기장판도 반드시 써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를 아끼기가 힘들다. 이런 댓글이었는데요. 누진제가 처음 생긴 1974년에는 이게 전기용품이 사치제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필수품이 되었다는 걸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전기를 다른 데서 사올 수도 없고 이제 한전이 독점 기업이긴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전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일방적으로 강제한 것 아니냐는 것도 이번 재판의 좀 쟁점이었는데요. 네. 대법원은 이 점도 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국민이 뽑은 정부인의 일부인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한전이라는 기업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기위원회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런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전기위원회가 있어요? 사실 저도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제 전기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기요금을 결정한 합의기구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조직표를 좀 보니까 산자부 공무원과 대학 교수들이 좀 대부분이고 한국전력거래소와 시민단체에서 각 한 분씩 계시긴 하는데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정도인데 이걸 정말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창구가 된다고 할 수 있나 좀 이런 부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올 여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기료 또 오르면 에어컨 틀기도 진짜 겁나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지금 걱정인데요. 지난 겨울 난방요금 폭등으로 이제 저소득층의 고통이 정말 극심했었잖아요. 네. 뭐 전기를 아껴야 한다. 이건 좋은데 모든 국민들이 좀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만큼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방법들이나 지원이 따라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모자 드릴 테니까 햇빛 가리고 어떻게 쓰고 다니실래요? 제가, 어울릴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한번 써보세요. 괜찮을 것 제 같은데. 머리가 커서. 괜찮을 것 같은데. 오, 힙해, 괜찮아. 쓰고 다녀요. 왜? 뭐 제가 감히. 알겠습니다. 황경 작가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